알고리즘 부득이하게 오늘은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됐네요. 책의 교재의 마지막 문제 18번 오늘은 최대 수익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최대 수익 알고리즘은 이제 뭐 주식의 일별로 되어 있는 주가를 가지고 최대 수익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보면은 어떤 주식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에 가격 변화가 주어졌을 때 그 주식 한 주를 한 번 사고 팔아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짜별 주식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고 그때 각 날별로 주가가 이제 1,300원에서 9,500원까지 이제 이렇게 변동을 보이게 됐죠. 이때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건 한 주를 사고 팔았을 때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사가지고 뒤에는 팔 수 있지만 뒤에 산 걸 앞에 가격으로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최대 수익 항상 0 이상일 거라 0보다 미만이면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 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한 주만 가지고 최대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라고. 예를 들면 뭐 1,300원에 첫날 샀으면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없네. 직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7,800원대 아마 사가지고 1,200원에 팔면은 이제 가장 아마 수익이 이제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라고. 문제의 정의는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방금 말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 모델링 할 때 문제. 첫 번째는 아이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 또 고려 아무튼 뭐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 정보는 별 의미가 없고 주식에 한 주 사서 한 주 팔았을 때 최대 이익이 얼마냐인지만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 주식 가격을 물론 일자별로 순서대로 적어놔야 되지만 꼭 일자까지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서 꼭그 딕셔너리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리스트로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날짜별로 이제 그 특정 일이 얼마 며칠이냐라고 하는 건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순서는 이제 보장되도록 주식값들이 리스트에 이제 차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생각해보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어떻겠어요? 각 날별로 산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산 날의 가격으로부터 파는 날을 찾아가지고 그때 가격하고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차액을 예를 들면 1,300원 첫날 사서 팔 수 있는 날들은 뭐 자기 그날 말고 나머지 전체 일자의 주식 가격이 되겠죠. 물론 이날은 1,300원에 샀으면 뭐 다 팔아봐야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9,600원에 샀으면은 또 그 다음 앞에는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되고 자기보다 뒤에 있는 날짜에 해당하는 모든 날짜들의 주식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가장 싼 때 이제 가장 비쌀 때 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은 그날의 주식 가격으로부터 자기 뒤에 있는 전체 주식 가격하고 비교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러면 생각해 보면 포문이 2개 들어간 형태, 각 날짜별로 한 번씩 이제 검토해야 될 거 그날, 그다음에 자기 뒤에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앞에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이제 많이 해봤어요.
보면 포문을 두 개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보면 첫 번째 거부터 제일 마지막에 바로 앞에까지 그냥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놈은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이하고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i가 이제 선택됐으면 구입한 날이 파는 날을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파는 날은 자기보다 하나 뒤에 있는 날이죠. 자기보다 하나 뒤에 있는 날이 펜으로 자기보다 하나 뒤에 있는 날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비교하면서 가장 이제 수익이 큰 값을 저장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갱신하기만 되는 거죠. 이런 류의 프로그램 앞에서 많이 봤을 거고, 이 경우에 정확히 이제 계산이 되죠. 둘이서 악수하는 방법하고 똑같단다 그랬어. 모든 핸드쉐이킹 렘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n명이 나머지 n-1명하고 악수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악수를 하게 되면 두 번 카운팅 되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2로 나눠주면 이렇게 핸드쉐이킹 렘마에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복잡도는 n 제곱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max profit.py라고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는 아까 이제 주식 그 일자 그리고 주식값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이제 가지고 아규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며칠인지 길이를 계산해 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맥스 프라비트 최대 수익은 0으로 두는 거죠. 두고 아까 썼던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교되는 두 날, J에서 I를 빼야지. 왜냐면 J가 뒤에 있는 날이고 I는 앞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날로부터 앞에 있는 날의 가격을 빼야지. 이렇게 반대로 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사서 어저께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날에 비교했을 때 프라핏을 계산해 가지고 현재 맥스 프라핏과 비교를 합니다. 처음엔 초기에는 0으로 해놓는 거야. 초기에. 물론 프라핏이 0 이하일 수는 없으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만 안 팔면 되잖아요. 초기에 0으로 해놓고, 만약에 이제 현재 그 날짜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득이 현재 맥스 프라핏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갱신해 놓은 거지. 맥스 프라핏을 요 값으로 변화시켜 놓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전체를 빠져나가면 이제 그 맥스 프로피트가 가장 큰 수익이 남아있을 텐데 그 놈을 리턴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1300을 가지고 이제 각각 비교하는 거죠. 처음에는 맥스가 0이겠죠. 그럼 이제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해요. 빼면 마이너스니까 뭐 당연히 요놈보다 작겠지. 여기 아무튼 1300원으로부터는 나머지 다 비교해봐야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맥스가 이렇게 요 해당해가지고 갱신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놈이 끝나면 이제 i가 하나 증가해서 9600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죠.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안 될 거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드디어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나죠. 아니다. 내가 잘못했네. 여기서 이렇게 파, 첫 번째 게 수익이 나겠네. 말을 잘못했네. 이때 사서 이때 팔아야죠. 9,800에서 9,200원이 200이 돼서 0보다 크니까 갱신 200으로 되겠죠. 200이 되고, 그 다음에 8,200하고는 마이너스니까 의미가 없고, 7,800도 8,300도 9,500도 이것보다 작죠. 다 9,800은 똑같으니까 뭐 무시되고, 1,200원일 때 9,600원 차이가 800원입니까? 그렇죠? 아니 600원이죠. 600원. 그러면 현재 200원보다 크니까 또 갱신이 되죠. 600원으로. 그 다음에 뭐 9,500원은 이것보다 클 수가 없으면 되고, 그 다음에 i가 9,800원이 되고, 이게 J가 되죠. J가 이놈이 J, 이놈이 I. 그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쭉 계산해 나가다가 600보다 이익이 더 크면 그 놈으로 갱신하고, 이렇게 쭉 되면 아마 7,800일 때 요 대상을 할 때 이제 요 1,200하고 차를 계산했을 때가 얼마죠?
2200, 2400입니까? 그때 이제 2400이 물론 그 안에도 이제 뭔가 더 갱신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2400이 이제 가장 차이가 프라핏이 큰 값으로 맥스 값이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뭐 해봐야 이보다 더 큰 이득이 날 수는 없으니까 최종에 보면은 맥스 프라핏이 갖는 값은 2400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제 그놈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심플하죠. 이 방법은 방금 그 우리 계산 복잡도를 계산할 때 봤듯이 n 제곱번에 해당하는 이 계산 복잡도가 나오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n 제곱이.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 계산 복잡도가 낮은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살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식을 팔 때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 주식을 팔 때. 주식을 팔 때. 팔 때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아까는 살 때였으니까 뒤에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팔 때면 앞에 있는 날짜들을 샀던 날을 계산해야 되겠죠. 샀던 날을 계산하는데 다만 우리가 프로세스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가장 싼 날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가장 싼 날만 저장해 놓으면 되겠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것 중에 이 앞에 새로운 아이가 갈 때 앞 날 중에서 가장 싼 날이 싸게 주식값이 형성된 날을 항상 가르쳐 놓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갱신이 되겠잖아요. 프라피치, 맥스 프라피치. 자기가 이제 아이를 증가시켜가면서 새로운 기존의 가장 싼 날보다 더 싼 날이었다 그러면 그 가장 싼 날을 그날을 갱신해 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한 번에 n을 프로세스를 한 번만 지나 포뮬을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 수익이 가장 큰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반 날을 기준으로 진행해 가면서 앞을 쳐다보고 대신 앞을 쳐다보되 앞에서는 가장 주식값이 싼 날만 저장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거하고 비교해 가고 그러면 이 싼 날을 갱신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또 프라핏이 가장 맥시멈인 것을 이렇게 저장해 가면 됩니다. 말로 하니까 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코드를 보면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해보자. 일단 코드를 보고 사례는 뒤에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이제 프라이스는 리스트 요거 저거 스탁 리스트 마찬가지로 하고 맥스 프로피트는 0으로 하고 대신에 미니멈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격 중에 가장 낮은 날의 가격인 거야. 처음에 무조건 시작분 처음부터 할 거니까 첫째 날의 주식값을 일단 최소값이라고 이제 지정해 놓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서 갱신하면 되고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요놈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더 작은 이 현재 미니멈 프라이스보다 더 작은 날의 주식값이 있으면 그놈을 또 갱신해 주면 되고 결국은 한 폼은 하나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갱신하면 된다. 두 개를. 폼이 하나뿐이죠. 이렇게 1부터 n까지 이미 0번은 여기서 민값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1번부터 비교해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빼는 거 보면은 빼는 것은 현재 가장 낮은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기가 현재 팔 건데 파는 날인데 앞에서 가장 싼 날에 가장 가격이 싼 날에 팔아야 다른 건 다 의미 없고 가장 싼 날에 산 것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번일 때는 0번 이내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주식값을 프라핏을 계산하고 그게 맥시멈 현재 맥스값보다 맥시멈 프라핏보다 크면은 그놈을 갱신해 줄 거고 또한 오늘의 프라이스가 현재 민 프라이스 어저께까지의 최소 주식값보다 작으면 이제 그놈을 또 민값도 갱신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해주면 돼. 폼을 하나 돌면서 프라핏을 현재까지 자기 앞에서 구해준 민 프라이스하고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걸 프라핏을 맥시멈 프라핏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크면 갱신. 오늘 그 비교됐던 오늘의 프라이스가 현재의
까지의 최소값보다 프라이스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그놈으로 미니멈 값을 갱신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일단 맥스하고 민이 있겠죠. i가 이제 처음에 요것부터 시작되죠. i가 요놈은 맥스는 0일 거고 민은 첫 번째 값이 10300이 가장 미니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둘 차이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맥스 값도 그대로 있을 거고 민 값은 어때요? 이제 민 값은 맥스 값 요건 마이너스니까 맥스보다 크지가 않잖아요. 갱신할 필요가 없고 대신 민 값은 요 날짜하고 요 날짜 현재 민하고의 비교는 당연히 9600이 작잖아요. 요놈을 이제 지우고 9600으로 갱신해 줘야 돼. 민 값은 그래야 새로 i 값이 하나 증가할 텐데 그때 자기 앞에서의 가장 작은 값은 요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9800하고 9600 가장 작은 값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면 200원 차이가 나잖아요. 프라핏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맥시멈 프라핏은 0이었는데 요놈은 이제 갱신해주고 200 그렇죠? 근데 9600은 당연히 작으니까 이득이 있었겠죠. 그러면 필요 없고 갱신해주지 않고 사실 요 문장 안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아니면 뭐 if else를 붙는다든지 어쨌든 뭐 그건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고 됐고 이렇게 봅시다. 8200원하고 9600원 당연히 마이너스죠. 프로핏이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그건 갱신이 안 되고 200 그대로일 거고 대신 민 값은 이것보다 더 작죠. 요거 지우고 8200으로 갱신이 그 다음에 7800으로 이제 i가 갈 거고 뭐고 현재 민 값하고 하잖아요. 당연히 빼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요건 그대로 있을 거고 요거 대신 요놈이 7800으로 바뀌죠. 7800. 그 다음에 8300에서 7800을 빼면은 500이잖아요. 500이니까 요놈이 이제 갱신되죠. 500이고 둘산 요놈이 작으니까 그대로 둬야 되고 9500하고 또 비교해. 9500에서 요놈을 빼. 우린 지금 파는 날이 기준, 파는 날로 가는 거야. 이때 샀다고 보는 거지. 앞에서 가장 싼 날에 산 거니까. 9점에 7,800을 빼면 700입니까? 그것도 이거 700으로 갱신이 되죠. 당연히. 왜냐면 다 하니까. 요건 갱신 안 되고. 9,800은 2,000원이죠. 2,000으로 갱신되고. 마찬가지 7,800이 작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놈은 1,200원이니까. 아까 2,400원이죠. 2,400으로 갱신되고. 그대로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9,500에서 빼지만 2,400보다는 작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더 크니까 이제 두고 최종적으로 민과 맥스 값은 이렇게 남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맥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맥스 프라핏이니까 2,400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프로그램은 뭐 제가 뭐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로그램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두 개를 우리가 최대 이익이 나는 주식값 뭐 값이 얼마냐. 물론 저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데 내가 정말 운이 좋았거나 잘 알아서 가장 싸게 사고 가장 비싸게 판 날은 최대 수익은 이 정도까지 이제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건 뭐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보면은 첫 번째는 동명이인 찾기에서처럼 어떤 이름이 그 안에 또 있는지 다 뒤져봤었잖아요. 폼은 두 개 돌려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다 이거죠. 그랬더니 핸드쉐이킹 랩마 악수하는 숫자하고 같다. 10명이 각각 악수하는 횟수 그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때 계산 복잡도는 2분의 n의 n-1이니까 계산 복잡도 비고 노테이션을 표기하면 n제곱이 된다 이거. 두 번째는
이건 살 때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얘는 이제 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앞에 자기보다 앞에 있었던 날들 중에 가장 작은 값만 주식값 중에 가장 작은 값만 유지해 가면은 갱신은 두 번 하게 되지만 폼은 한 번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배가 좀 늘긴 하지만 어쨌든 비거 노테이션을 하면은 폼은 n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얘가 빠르다. 계산법값 좁으면서 n이 클수록 비교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포물선으로 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초기엔 좀 모를 수 있지만 n이 커갈수록 O 값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훨씬 계산 복잡도 면에서 좋다.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여기 책에 이제 좀 더 뭘 좀 써놨어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래서 두 방법을 해결하는데 그냥 시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비교하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뭐 슬로우하고 패스트는 아까 앞에 있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슬로우는 지금 n 포문을 이 중첩해 가지고 해놓은 거고 파는 단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엑스프라 패스트에 빠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사는 날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건 파는 날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포문 한 번만 대신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길어지긴 하지만 갱신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보면 요거 하나에 요거 비교가 하나지만 얘는 비교가 요거 하나에 빼는 거하고 비교가 두 번 들어간다. 그건지만 그래도 여기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진짜 그 계산 복잡도에 따라서 어떻게 빠른지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스트 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뭐 그 아이파이썬에 있는 매직 펑션인가 매직 메소드인가 거기에서 뭐 퍼센트 있고 타임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n을 이제 지정해 주면 예를 들면 몇 개냐 이지 주식 날짜가 며칠이냐를 나타내는 게 n이에요. 그래서 0부터 n까지니까 총 0에서부터 사실 n-1까지잖아요. 그래서 총 n일 주식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는 n일 동안에 주식 금액은 주가는 뭘로 쓸 거냐? 그래서 5천에서부터 2만까지 5천원부터 2만원까지 난수를 이용하겠다. 난수를 어떤 사람은 5천도 나오고 5천, 뭐 6천, 6,111, 뭐 아무튼 2만보다 작은 숫자, 5천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 난수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를 n개를 만들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일이 이거 줄 수가 없죠. 여기서는 지금 며칠 안 되니까 뭐 10일, 뭐 20일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막 그 n이 상당히 크다. 예를 들면 뭐 500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1년이 넘어가잖아요. 거의 2년이겠죠. 쉬는 날까지 포함해 2년도 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주가를 우리가 일일이 줄 수는 없잖아요. 실제 진짜 주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난수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포트 랜덤 해가지고 랜덤에 랜드 인트라고 하는 그래서 인티저를 추출하는 게 있어요. 랜덤하게 5천부터 2만 사이로 아마 요게 폐구가 아니고 여기는 아마 개구간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기구의 가물가물한데 5천은 포함되고 2만은 포함 안 돼. 19,999까지 수익 중에서 한 숫자를 이제 알아서 지가 랜덤하게 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어펜드하는 거죠. n번 여기다가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쭉 뭐 500개 n으로 500을 했다 그러면 500개에 해당하는 5천부터 2만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 리스트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500개짜리, 길이가 500개짜리인 주식값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계산하는 건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임이라고 하는 또 임포트, 아까 임포트 랜덤이 필요하고 모듈이 랜덤하고 또 타임이 있어요. 타임, 임포트 파이썬 코드 위쪽에다가 타임
요거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돼요. 타임점 타임하면 이게 현재 시간을 얻어줍니다. 현재 시간이. 이때 요 타임점 타임 호출될 때에 컴퓨터에 내장된 시계 있잖아요. 그걸로부터 현재 시간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A를 주고 돌리는 거야. 맥스 프라피 슬로우 함수를 돌리지. 그래서 이제 리턴 값을 얻는 거고, 그때 끝났을 때 이제 이때 엔드에다가 타임점 타임하면 이제 요때 시간이죠. 그럼 요 안에서는 요거 이제 실행되겠죠. 그리고 요거 끝나면 요게 이제 시작되니까 요 문장이 실행되죠. 스타트하고 엔드에가 각각 요것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과 요 함수가 끝나고 나서의 바로 직후의 시간이 이렇게 스타트와 엔드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아마 초 단위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주면 되겠죠. 엔드에서 스타트를 빼주면 그 걸린 시간을 알 수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타임슬로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프라핏 패스트 비고노테이션을 n번 시간 만에 해결했던 그것을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과 그것의 직전 시작과 이게 끝났을 때 직후 바로 시각을 계산해 가지고 빼주면 엔드에서 스타트를 빼야지 당연히. 이게 아마 1970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아마 계산될 거예요. 초과 이걸 에포크 시간, 여기 컴퓨터 시간들이 계산되는 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뭐 맞는지 한번 최대 수익이 같은지 당연히 같아야 맞겠죠. 해보고, 그 다음에 둘이 비율을 한번 계산해보면 비율. 근데 여기 이제 패스트 타임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한 이유는 때로 요 패스트 요거 실행시킬 때 빠르게 할 때 A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버리면 금방 끝나버린다고. 1초도 안 걸리게 되버리면 패스트 타임이 0이 되버린다.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만약에 타임 패스트가 0이면 그냥 그놈을 출력하도록 하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패스트 타임 걸린 놈하고 실제 슬로우 알고리즘을 했을 때 그 시간의 배수 비율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자. 이 부분은 혹시 여기 0이 될지 몰라서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한번, 그래서 몇 개였냐? 여기 예를 들면 100개, 여기는 10,000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해놓고 두 개 걸린 시간을 또 출력하고, 나머지 이제 비율이 몇 배나 걸렸느냐. 그래서 아무튼 저자가 책 쓴 사람이 테스트 환경을 보는 거죠. 인텔 i7에 2.7GHz짜리고 맥OS 운영체제니 파이썬 3.6 환경에서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입력의 크기를 100개, 100일에 관한 주식값을 했을 때 뭐 랜덤하게 했으니까 5천에서 2만 사이인데 수익이 14,658이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알고리즘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한 놈은 0.00006. 그러면 이게 초 단위로가 아니고 아까 그게 마이크로 세컨드인가 보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기억이 가물해서 그런데 아무튼 하고 비율을 봤더니 40배 정도 더 걸린다 이거죠. 느린 알고리즘이 40배. 10,000개를 했을 때 10만 개, 10만 개 했을 때, 그래서 느린 알고리즘 엔저급 때문에 819초나 걸리죠. 상당히 많이 걸리죠. 뭐 10분 이상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1초도 안 걸리잖아. 이게 이제 N제곱하고 N이 괜히 커갈 때 성능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앞에서는 이게 두 개 뭐 별 차이도 없잖아요. 별 차이도 없는데, 이제 뭐 6초하고, 물론 이건 1초도 안 걸리긴 하지만, 이것보다 N이 커지면 상당히 크기를 알 수 있죠. 아까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N제곱짜리, N짜리. 보면 배수도 42,000배 가까이 돼버리잖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은 책을 다 끝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처음 이제 알고리즘 첫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공을 원래 알고리즘인데 학교에서는 알고리즘 수업을 안 하고 있어서 다른 교수님이 하고 있으셔가지고 기존에 하지만 책으로는 이제 파이썬 책으로 처음으로 이제 알고리즘 해봤는데 교재가 처음에는 좀 너무 쉽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알차게 돼 있어서 되게 좀 알고리즘 책들 중에는 비고 노테이션 같은 거 막 빼버리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 그런 부분까지 커버해서 알고리즘들이 왜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방금 봤듯이 비고 노테이션 n과 n제곱짜리 알고리즘이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있어서도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하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학문이 보면은 막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뭐 4학년 때 막 이럴 때 좀 고급 과정에서 배운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도 이것보다 훨씬 좀 어려운 내용들도 이제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배울 것들이 이제 전공에 따라서 많으니까 되게 이제 약간 낮은 수준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제 한 차원에서 2학년 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또 자료구조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뭐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 해서 컴퓨팅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그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는 그게 시간이든 또 메모리든 특히 이제 시간이 더 중요하긴 하죠. 시간 복잡도에서 물론 전제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딕셔너리든 리스트든 여러 가지 뭐 스택 뭐 큐 또 우리 했던 뭐 그래프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 자료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건 이제 다만 뭐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고 또 컴퓨터 알고리즘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차별화해서 남한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공고를 했듯이 기트허브를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티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어떻게 그 프로그램들을 버전 관리 유지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